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모아놓은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푸틴은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4월 13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미주 중심부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9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2명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이번 민간인 공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시 러시아군의 이번 민간인 공격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으로 전체 영토의 약 11%를 상실했으며 향후 재건 비용은 6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산형으로 제작된 KF-21 보라매와 FA-50 경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KF-21의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F-21은 다양한 무장 운용을 핵심 목표로 개발된 기체로 초기 계획에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통합 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력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 등 모든 무장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천룡 미사일이 비공개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F-21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단계적인 기술 향상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로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KF-21 시제기들이 유무인 복합 편대 비행에 성공하며 보라매 전투기의 확장성과 미래 활용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대공 미사일 실사 장면뿐 아니라 공대지 유도탄의 시험 발사도 이루어지며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량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산 장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품 수급과 정비가 용이해지며 결과적으로 전투기 운용 효율 측면에서 한국이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유럽 지역의 불안정한 외교 환경 속에서 폴란드를 포함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예상보다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 이들의 무기 재고는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각국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재고를 신속히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단기간 내 납품이 가능한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일찍이 한국의 FA-50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했으며 이를 지켜본 국제사회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급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높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흐름이 동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중동, 남미는 물론 미국 공군조차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독일조차도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FCA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FCAS 계획에 갈등이 생기며 양국 간 협력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라팔 전투기의 해외 판매가 급증하면서 프랑스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항공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독일을 배제하려는 프랑스의 의도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협상 과정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자국 중심의 독자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독일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전투기를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역량이 부족한 독일이 라팔 수출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프랑스가 에어버스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FCAS 계획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었고 프랑스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F-35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던 가운데
최근 연이어 발생한 F-35 추락 사고로 인해 해당 기체의 결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인해 F-35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독일 정부는 전투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F-35의 실제 인도 시점이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반면 KF-21은 2026년까지 1차 생산분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KF-21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후 전투기를 점차 퇴역시키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F-35의 기체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며 도입을 재고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균형을 고려해 독일과 폴란드는 물론 호주에도 KF-21을 제한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외교적 긴장을 유지해온 관계이며 KF-21이 호주에 수출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공군력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현재 KF-21 블로거는 4.5세대 수준의 세미스텔스 전투기로 무장 운용 능력에 중점을 둔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블록2 양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모델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체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최종 단계인 KF-21 블록3는 5.5세대급 전투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글로벌 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앞선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KF-21 전투기는 지속적으로 생산 중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 전투기 수준에 근접한 기술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세대급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KF-21의 주요 부품들에 대한 국산화율을 한층 더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부품과 기술에서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습니다. 한국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자체적인 개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정비를 요청하더라도 미국 측의 느린 대응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KF-21의 부품을 전면적으로 자국 기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KF-21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A사 레이더, 항공 전자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유도무기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곧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국가들이 KF-21 사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을 차례로 실현하며 연구진의 역량을 확실하게 증명해왔습니다. KF-21 전투기는 현재 최종 성능 점검 단계에 돌입했으며 기체 조립 과정도 사실상 완료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빠른 기술, 진전과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무기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의 전체 성능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를 넘어서는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 비행이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뿐 아니라 서유럽과 다른 국가들에서도 KF-21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F-35 전투기 사고 역시 엔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조종사가 신속히 대응해 생명은 구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된 전투기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글로벌 항공 엔진 업계의 선두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술 협업을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기반으로 KF-21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했고 핵심 부품 국산화에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항공 엔진 구성품의 국산화율은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엔진의 주요 구성 요소가 대부분 국내 기술로 전환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 엔진 개발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미국산 엔진 도입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물론 엔진 개발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간 항공기 엔진 기술력 격차는 약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나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엔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전투기 엔진을 자국 기술로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자주 국방 실현의 관건이며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엔진 개발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조만간 획기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중에게 공개된 KF-21 전투기의 고기동 성능과 정밀한 비행, 제어 능력은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주며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공군의 전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빠른 기술 성장을 직접 목격한 중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중국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KF-21을 중심으로 한 한국 공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KF-21의 양산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한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경쟁해야 할 상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야간 작전 수행 능력까지 완비되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술 역량은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에 대한 경계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4,731억 원 규모의 KF-21 초기 양산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8년까지 KF-21 1차 양산 기체에 탑재될 APU를 포함한 추진 착륙, 구동, 연료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KF-21 전투기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산 F414 엔진을 라이선스를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엔진은 KF-21에 장착되어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향후 계약에서는 국산 엔진을 반드시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협력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뛰어든 배경에 대해 한국 방위산업의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고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갈수록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투기 엔진 신소재 확보와 첨단 기술 개발 역시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전투기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엔진 기술은 전적으로 미국의 라이선스 생산과 제한된 기술 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T-50, FA-50, KF-21 전투기 개발을 거치면서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핫섹션이라 불리는 초고온고압 영역의 소재 가공 기술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인코넬 718과 같은 고내열 합금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시험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엔진 설계 도면을 부분적으로만 제공하거나 고출력 조건에서의 시험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KF-21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협상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필요한 설계 자료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엔진 시험 시설과 정밀 측정 센서 역시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되며 기술 자립도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 하나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이 총동원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연구기간이 필요한 대표적인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4세대 이상 전투기에 탑재되는 현대식 터보팬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1970에서 1980년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처음으로 군용기 대량 생산에 나섰을 당시에는 전투기뿐 아니라 민간 항공기 엔진조차도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양산한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이 운용하던 F4, F5 등의 전투기는 미국에서 완제품을 직수입하거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단순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항공 엔진 제작 기술을 확보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산업 기반을 하나씩 갖춰나가던 상황에서 항공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는 일은 대한민국에게는 지나치게 버거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차세대 항공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TOC 훈련기가 개발되었고 그와 함께 한국의 항공기술 수준도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항공 엔진 분야는 여전히 가장 큰 기술적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협력하여 라이선스를 통해 조립 및 정비 기술을 습득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술 이전을 시도했지만 엔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항공 엔진 기술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완전한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정 수준에서 미국산 엔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단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항공기 제작 기술 역량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초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에 탑재되는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은 약 40%에 도달했으며 이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이제는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 넘게 군용 항공 엔진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량 해외에 의존하던 항공 엔진용 특수금속 인코넬 718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코넬 718은 니켈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으로 가공성이 뛰어나고 용접 특성도 우수합니다. 이 니켈과 크롬 기반 합금은 극저온부터 고온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응력 부식과 균열에 강하며 우수한 내식성과 내산화 특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넬 718은 뛰어난 인장 강도와 피로 저항력, 크리프 및 파단 저항성을 갖추고 있어 내산화성과 내식성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실제 적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합금은 섭씨 7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도 기계적 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산화와 부식에도 강해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 원자로 부품 등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전투기 엔진 제조에 있어서 인코넬 718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선택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 전량 해외에 의존해왔던 인코넬 718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최근 들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독일의 지멘스에 이어 2019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며 국내 기술 수준을 세계 시장에 입증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가스터빈은 공기를 압축한 뒤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터빈을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소재 개발은 항공기 및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핵심 기술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비행체가 안정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이 변형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엔진을 구성하는 소재의 성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송용진 부사장은 항공용 터빈은 지상보다 훨씬 더 극심한 환경, 예를 들면 고도 변화나 급격한 기류 변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크기는 작을지라도 더욱 정밀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공과 발전용 터빈 제조 과정에서 평가되는 기술적 기준은 상당히 유사하며 특수 금속 가공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두산은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에 필요한 섭씨 1500도 수준의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 및 제조 역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섭씨 1500도는 일반적인 금속의 녹는 점을 훨씬 초과하는 극한 온도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냉각 시스템과 소재의 내열 성능은 더욱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부각됩니다. 그러나 두산은 섭씨 1680도에 달하는 초고온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연소기 설계 기술과 터빈 냉각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기술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섭씨 1527도 수준의 터빈 입구 온도 기술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화가 가장 도전적인 분야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고온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 확보이며 터빈 작동 온도가 섭씨 1600도에 도달하는 경우
그중 약 1000도는 소재 자체가 감내하고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표면 코팅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터빈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강한 반복적인 하중을 견뎌야 하며 정교한 냉각을 위한 미세홀 가공 기술이 복잡한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두산은 고온 환경 시험을 위한 크리프 테스트 장비를 국내 최대 규모인 2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장비들을 활용해 장기적 데이터 축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시험 장비도 존재할 만큼 두산은 고온 조건에서의 신뢰성 검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섭씨 1680도의 터빈 작동 온도를 감내할 수 있는 기술력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 주요 기업보다 더 앞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된 한국형 항공 엔진 개발 사업 설명회에서는 두산과 한화의 기술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두산은 설계 능력, 한화는 제조 기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 기업이 경쟁사가 아닌 한국형 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제조 부문에서 두산은 핵심 중간 소재 공급을 담당하게 되며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국산 항공 엔진의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단순히 미국산 엔진을 수입하는 수준을 넘어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자신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연구개발 투자 방식도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소재 확보, 부품 가공, 실증 시험 등 전 과정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완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 업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민수용 항공엔진 산업 진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엔진 개발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일단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지속적인 기술 축적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 도면을 받아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성능 향상과 관련된 문제를 현장에서 개선하며 한국의 운용 환경에 맞는 재설계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시제기 시험 비행 과정에서 도출된 보안 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향후 양산형 기체에 반영하기 위한 성능 향상 작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가 아닌 상호 이해를 고려하는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해 군사적 안정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무기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기술 기반과 누적된 실적을 바탕으로 모든 무기를 자력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유지하면서 라이선스 공유를 통해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방산 부품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한계를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가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미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국 방산업체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상황을 여러 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군사무기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듯 F-16과 F-15K 전투기는 한국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입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 가동률은 국산 FA-50에 비해 약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일방적 영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수요에 맞춰 독자적인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은 점차 미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 일부를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써주시는 우리 개발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언제나 빠르고 유익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